지금 국산 전기차 중에 주력 모델 가격은 대부분이 5천만원대죠. 기본 가격이 보조금 100% 기준에 맞는 5천만원대, 그리고 보조금을 더하면 보통 4천만원대 중후반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천만원대로 살 수 있는 국산 전기차도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모델2를 출시하고 이게 큰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보다 기아가 먼저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걸로 보입니다. EV3가 올해 6월에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EV3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차가 나오면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친환경차 정책의 문제점은 많이 다뤄드렸죠. 일단 어쨌든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달린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파는 건 아니니까요. 테슬라가 모델2를 출시할 거라는 소식 다뤄드렸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보다 기아가 먼저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출시가 예고됐었던 EV3가 출시되는 건데 올해 6월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최근에 직접 EV3 티저 영상을 공개했고 올해 6월에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양산 시점 이전에 가격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차인지는 이미 많이 알려졌죠.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소형 전기 SUV면서 EV6와 EV9에 이어서 EGMP 플랫폼이 세 번째로 적용된 차이기도 합니다. EV5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기존 전기차들보다 평균 가격을 낮추면서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설 거라고 밝혔고 그 중심에 있는 차가 EV3라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크기는 셀토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셀토스 크기 재현이 길이 4390mm, 너비 1800mm, 휠베이스는 2630mm 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텐데 보조금 기준에 따라 LFP가 아닌 NCM 배터리를 장착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언론에서는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셀토스 같은 소형 SUV 실구매 가격이 중간 트림과 옵션을 생각하면 3천만원 초반 정도 되잖아요. 이 예상대로라면 아직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거지만 기존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 평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3천만원대를 예측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기아 송호상 사장이 전기차 라인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EV3, EV4, EV5와 같은 중소형 모델은 3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죠. EV3가 가장 숫자가 낮은 걸 생각하면 35,000달러 선인 거고 우리 돈으로 4,8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환경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하면 3천만원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죠. 물론 3천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국산 전기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레이 EV가 대표적인데 경차치고는 비싼 가격이란 소리도 있고 EV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차란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더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모델2보다 기아 EV3가 먼저 출시된다는 건데 테슬라도 모델2를 내년 초에 생산하겠다고 직접 밝혔죠.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모델2 생산을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지금 저가형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우선 내년 신모델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차량 라인업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했고요. 최근에 언박스드 공정이다 뭐다해서 저렴한 가격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것도 굵직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최근 들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판매량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회복 가능한 것들이라도 이런 여론이 장기화되면 안 좋은 건 당연합니다. 주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박스드 공정 그리고 이거랑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저가형 모델2를 도입하면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일종의 돌파구로 여길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회사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는 거잖아요. EV3와 모델2 중에 어떤 차가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지를 떠나서 이걸 계기로 최근 계속 지적했던 친환경차 정책이 재정비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인프라나 보조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는다면 수요자들의 한계가 뚜렷한 건 사실이고 그게 최근 전기차 성장률이 꺾인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이거랑 같이 발표된 내용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보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본차 회사들도 전기차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걸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고민해 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혼다가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1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현대차보다 전기차 시장에선 일본차 브랜드들이 부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대신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선 훨씬 강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본 기업들도 투트랙 전략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 투트랙 전략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 내연기관차도 해외 전략형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로 따지면 텔루라이드, 크레타, 아이서
X30N 이런 차들이 대표적인데 전기차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미국이랑 유럽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차도 새로운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디젤차, 어떤 나라는 가솔린차가 많이 팔리듯이 미래에는 어떤 나라는 하이브리드 차, 어떤 나라는 전기차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이 나뉠 거란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 미국이나 중국은 전기차 이렇게 전략 제품이 나뉠 수 있잖아요. 일본 차 회사들도 어쨌든 이런 흐름에는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EV3나 모델2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환상을 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혁신적인 기술도 중요하죠.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건 분명한데 이건 사실 목표인 거고요. 지금은 목표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은 혁신적인 기술보다도 현실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걸 이런 저가형 전기차들이 인지시켜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 기술은 상용화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들이 많고 안전 문제가 달려있는 거라서 섣불리 상용화를 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선 이런 혁신적인 것들보다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분명 있잖아요.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가 있어야 한다거나 충전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선 자율주행 같은 혁신 기술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 전에 혁신적인 과제를 먼저 해결하고 실현시키는 브랜드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EV3가 먼저 할 거냐 테슬라가 먼저 할 거냐 이걸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EV3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게 얘보다 더 큰 EV5도 중국 모델은 시작 가격이 2,700만원부터라면서요. 단순히 중국 부품과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상적인 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테슬라처럼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전용 공장뿐 아니라 기가 캐스팅 방식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과 현황도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